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에 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 건수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23만 5천 건으로 시장 예측치였던 72만 건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너무나 낮은 수치에 장 초반에는 시장이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만회를 했고요. 실업률은 5.2%로 시장 예측치와 같았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고용 증가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역시나 델타 변이의 확산 때문이겠죠.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미국에서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장이 오늘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역시나 이게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나쁜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은 페드가 테이퍼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용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용지수가 아주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테이퍼링이 연기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죠. 네,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지역은행인 베스트뱅크가 페드의 인가를 받은 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모바일 어플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또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베스트뱅크는 일방적으로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화폐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페드와도 논의를 한 뒤에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소식 때문인지 오늘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고, 지난번 가격 폭락 이후 처음으로 5만 1,000달러까지 돌파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역시 5월 가격 폭락 이후 처음으로 다시 4,000달러를 돌파했고요. 시가총액 3위인 카다노는 3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또 솔라나는 메이저 코인 중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메이저 코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각 세대별 대장 코인들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세대를 나누는 게 맞냐 안 맞냐, 또 누가 몇 세대냐, 이런 건 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굳이 나누자면 비트코인은 1세대, 이더리움은 2세대, 카다노는 3세대, 그리고 솔라나는 4세대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1세대 대장인 비트코인이 시총 1위, 그리고 2세대 대장인 이더리움이 시총 2위, 그리고 3세대 대장인 카다노, 에이다코인이 시총 3위, 그리고 4세대에 떠오르는 별인 솔라나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세로 상승하고 있어서 오늘 도지코인까지 제치고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를 본다면 솔라나는 4세대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4위인 바이낸스 코인과 경합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시자면요, 어제 중국 규제 관련 이슈 때문에 크게 하락했던 디디글로벌이 오늘은 반대로 중국 정부 관련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 정확히 얘기하면 베이징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영회사를 통해서 디디글로벌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시가 디디추싱을 인수하려는 목적은 당연히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장 큰 차량 공유 서비스를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독점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디디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또 유의해야 할 것은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는 디디글로벌은 보통주가 아니라 ADR이라고 하는 일종의 주식 예탁증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사버리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10%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전자서명 기업인 도큐사인이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했다가 저항선에 막혀서 전고점을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 도큐사인은 시장 기대치를 20% 정도 뛰어넘는 EPS와 마찬가지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발표를 했고요.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치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의 매출 예상치도 시장 기대치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는 조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어제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히려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정작 본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나쁘지 않다고 봤는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프리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33달러에서 260달러로 올리면서 엔비디아가 오늘 2%가량 상승을 했고요. 전고점 돌파도 노려봤었는데 엔비디아 역시 저항선에 막혀서 전고점 돌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제프리는 엔비디아가 향후 데이터 센터와 소프트웨어 수익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231달러로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건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너무 급상승해서 생긴 일이고 아마 조만간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장 후반까지도 약간 약세의 주가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테슬라의 전사 미팅에서 나왔던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오늘 후반까지 계속 약세를 보인 건데 다만 얼마 전 뚫었던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장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분명 위아래 어느 쪽이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하락을 한다면 추세 지지선인 685달러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있었던 테슬라의 오렌지 미팅, 전사 미팅에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요.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9월 달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엄청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9월 달에 시작한 지 며칠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아마도 이번 달은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공장 가동 계획이나 배송 계획이 다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이번 달에 몇 대 정도가 배송될지를 알고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을 얘기한 것이겠죠. 다만 이 미팅이 사내 미팅이기 때문에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월에 기가 베를린이 승인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희망을 담아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베를린 측과도 어느 정도 이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약 10월에 기가 베를린이 승인을 받는다면 베를린과 텍사스 두 개 공장 모두 올해 안에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에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슈퍼차저를 타사 전기차에도 공개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스테이션 사업 자체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슈퍼차저 개방이 테슬라에 대한 홍보가 되는데 심지어 돈 내고 하는 홍보도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이익이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차징 스테이션과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개방이 전기차 시장 자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는 25,000달러 컴팩트카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컴팩트카가 모델 2가 아니고요. 25,000달러 전기차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출시는 2023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델 2라고 불릴 모델은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존의 죽스와 같은 도시명 차량 공유 또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25,000달러 컴팩트카와 모델 2는 분명히 다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완전 자율주행 전용차가 될 모델 2의 출시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2025년 이후가 되겠죠. 또 일론 머스크가 도심에서 사람들을 운송하기에 최적화된 특히 로보밴이라는 차량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이게 뭐 모델 2가 될지 아니면 로보밴과 모델 2는 또 다른 모델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도심형 완전 자율주행 모델을 계획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이고요. 또 이 소식 때문에 오늘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버트럭의 출시일자를 또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일단 사이버트럭이 현재 공식적으로 2022년으로 연기가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분기 정도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내년 말 정도에나 생산을 시작해서 실제 양산 가동은 2023년부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어긋나는 방향이겠죠? 지금 사이버트럭의 예약 대수는 전주보다 일주일 만에 17,000대가 늘어서 132만 대에 달하는데요.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빠른 출시가 필요하고 또 지금 픽업 트럭 시장은
리비안, 포드, GM 등등 많은 회사들이 노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선점이 중요한데 2023년으로 밀렸다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소식입니다. 참고로 블룸버그는 제가 앞에 전해드렸던 다른 좋은 뉴스는 다 빼먹고 이 사이버 트럭 연기됐다는 뉴스만 재빨리 올렸는데요. 이게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테슬라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건데요. 테슬라가 내년에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의 램프업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4개의 모델만으로도 내년에 150만 대까지 인도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신규 모델들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을 최대 생산량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들을 서서히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공매도 수량은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올해 초에 테슬라가 최고점을 찍을 때 공매도 수량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4월에 $780를 찍을 때도 공매도 수량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780 갔을 때와 비교하면 공매도 수량이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고요. 이거는 이전 고점들에서는 테슬라의 실적 전망치가 주가보다 낮았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지금은 테슬라의 실적 전망치가 주가를 이미 앞서갔기 때문에 그만큼 공매도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여전히 10배나 성장할 수 있고 또 10년 내에 화성에 갈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실제 스페이스X는 현재 2026년에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살펴봤고요. 일단 9월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이 9월 며칠간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가 워낙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9월이 되었던 10월이 되었던 조정장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투자의 타임라인이 훨씬 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월에 조정장이 오던 10월에 조정장이 오던 그런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더 멀리에 있는 목적지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시황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이죠. 그래서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